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날씨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잠깐 이제 운동 갔다 왔는데 하늘이 진짜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한 날씨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월이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이제 4월까지가 얼마 남지가 않았고, 그래서 4월달 전체 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고려들, 그리고 앞으로 4월달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전쟁 이슈죠. 트럼프가 전쟁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고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본 선박 통과 협의, 일본만 통과된 게 아닙니다. 다른 선박들도 통행료를 지불을 하게 되었을 때는 통행을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쟁 양상이 조금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유가라는 게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유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유가가 또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토요일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월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현재 새벽까지도 이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한 번 더 또 돌파할 가능성을 우리가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들려온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 또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노란 색깔선 200일선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 선물도 보실 건데, 코스피는 보시면 마이너스 4.35%예요. 밑에까지 떨어졌으면 바닥 구간까지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마이너스 4.7%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을까요? 전쟁 양상이 조금 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내 기준금리 3차례 인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금리 인하 몇 번 했죠? 2번 했죠. 지금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과 작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작년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작년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밖에 금리 인하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작년이 훨씬 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차례밖에 인하를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3차례 인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만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때가 언제예요? 일본 금리 결정이 4월 28일이고요. 유럽은 4월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발생되는 게 뭐예요? 엔캐리 청산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기준금리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높인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여버렸을 때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냐?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디서? 위험자산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 증시는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요, 전 세계 자금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국 자산들 빼고 나머지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한 자산들이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줄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월 말이 핵심이에요. 그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만 결국에는 이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진다. 유가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금리 인상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이 안 미치나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4월 둘째 주, 셋째 주, 뭐 길어야 셋째 주인데,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뭐가 발표가 되나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좋게 나왔나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일까요? 자, 3월 달에 유가가 올랐었죠.
그러면 3월 달에 유가가 올라갔으면요. 3월 달 CPI가 4월 달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유가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안 올라도 유가가 오르지 않았어도 4월달 CPI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삽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죠. 미리서 다 만들어 놓고 소비자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 놓고 공장은 생산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하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소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미리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월 달치 PPI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4월 달에 발표하게 될 3월 달 PPI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가가 안 올라갔어도 오르는 거였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유가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4월 달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또 충격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4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전부터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빠르면 3월 말이고요. 늦어도 4월 초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단타를 하실 건가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이슈라는 게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다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단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매도를 엊그저께 다 했어요. 그리고 남은 걸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주식 단타를 또 원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으셔가지고 주식 단타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나갔던 게 3,000당 제약이었죠. 보시면 몇 시였죠? 8시 53분 이슈 나왔죠. 자, 이거 뭐예요? 게임 체인저. 어마어마한 이슈에 경구용 인슐린. 그쵸? 인슐린은 우리가 계속 주사로만 맞아왔잖아요. 먹는 걸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이끄는 것은 3,000당 제약. 시가총액 1위죠. 벌써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한번 잠깐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8시 53분이 딱 요 시점이었고요. 9시 떨어졌다가 개미 털고 급등하는 흐름들. 요 자리에서 나갔었습니다. 몇 프로? 20%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갔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나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코인은 여러분들 단타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슈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식은 가능합니다. 이래야지만 주식은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저희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방이잖아요. 구독자분 아니신 분들도 막 들어오시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인 거 확인 차원에서 소통방 닉네임 한 번씩 좀 입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초대를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괜찮으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리플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호들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리플이 바닥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양을 보여준다. 기간 동안에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 그럼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지면 뭐예요? 매집이죠. 그럼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도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나서 급락했던 코인이 하나 있어요. 롬바드. 자, 이 롬바드 뭘까요? 자, 보시면 이게 뭐예요? HODL 웨이브스. 호들 파동이라는 거예요. 90D에서 180D. 3개월에서 6개월간 매집해왔던 고래와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 자, 보시면 어떤가요? 그 전에 물량 모아두고 급등 나오니까 한 차례 털고 그리고 급락하기 직전에 어떻게 되나요? 물량 확 털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센티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유료로 돈을 결제를 하고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 모든 코인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도지코인도 볼까요? 자, 보시면 어때요?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타내느냐만 달라지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실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들만 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어때요? 좀 이따 리플도 보여드릴 겁니다. 물량 모아가죠. 리플 급등 나오죠. 물량 다 털어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량 모아가죠. 그리고 급등하자마자 다 털어내죠. 물량 모아가고 또 모아가고 그리고 털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또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자, 리플은 어떨까요? 자, 리플도 볼까요? 보세요. 짠 하고 보시면 앞에서 급등 나올 때 물량 털어내고 모아가고 털어내고 모아가고 털어내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량 모아갈 때 얘네들 물량 모아갈 때 똑같이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얘네들 물량 모아가는 수준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모아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치로 고점을 찍었을 때, 자, 앞에서 기준 평균이 있잖아요. 모아갔던 물량의 평균치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 그 평균치의 근사치에 가까운 값이 이렇게 측정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거의 고점 구간에 해당이 됐을 때 우리가 바닥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점을 노리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얼마만큼 모아가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적은 투치잖아요. 데이터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량이 좀 더 쌓였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보여줬듯이 100%, 200%, 300% 올라가려면 이 정도 물량은 모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매수하셨을 때, 이 정도 이제 세력들이 모아갔을 때 매집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점들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